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총선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북 도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차례로 모시고 당선 소감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청주 청원 선거구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당선인을 모시고 당선 소감과 지역구 정책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아직도 목소리가 다 안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 우선 충북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원구의 구민 여러분, 정말 저 송재봉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뜻 잘 받들어서 우리 청원구가 가장 앞서가고 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실천하고 행동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저를 선택해 주신 그 뜻은 유권자들과 또 시민과 늘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래서 지역의 일상적인 시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잘하라 이런 명령으로 알고 그와 같은 약속 꼭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선거에서 청원구는 사실 충북 지역에서도 가장 힘든 선거구 중에 한 곳이었죠. 네. 치열하고 경선에서 치열했고 또 본선에서도 치열했고. 맞습니다. 5선의 변재일 의원이 또 컷오프 되는 또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갑자기 또 영입인재라고 와서 또 당원 투 50대 50이 아니라 일반인 또 100% 여론조사 100%. 여론조사에 100% 했고, 야, 이번 어떻게 보면 청원 선거구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송재봉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고민의 연속이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이번 총선을 자평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청원의 경우는 처음에 이제 출발할 때부터 한 일찍 시작했고요.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이미 5명 후보군이 다 나타나가지고 정말 열심히 또 그 경쟁을 했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변재일 의원이 5선이셨고 6선 도전을 이미 선언한 상태여서 정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경선 과정을 거쳐야 됐었는데 근데 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생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또 가능하기도 하고 또 이게 당연히 될 것 같은 일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운이라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매일매일 좀 변화가 생겼었고요. 말씀대로 그 변재일 의원께서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그 컷오프가 되시는 바람에 또 지역구가 한번 요동을 쳤고 그러고 나서 그럼 기존의 또 경쟁자들끼리 그럼 경선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영입인재 15 그 신용환 후보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 국민 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매일매일 중앙당의 공천 기류가 바뀌니까 정말 이게 심적 고통이 좀 상당히 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수민 후보와의 그 최종 이제 본선도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또 동률이 나와가지고요. 저도 긴장했고 또 저를 지지했던 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정말 그 지역구를 누비고 또 시민들 만나서 말씀 듣고 또 저의 절실한 심정을 이야기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본선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보니까 득표율로 따지면 청원구가 제일 그래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유권자들을 뵙고 또 저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이후에 제가 또 정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든든한 그런 또 경험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당선인께서는 지방선거에서 이제 또 현역 시장을 네. 또 경선에서 네. 또 한범덕 시장하고 이제 경선에서 또 승리를 해서 물론 이제 그 본선에서는 뭐 고배를 마셨지만 네. 그래도 그 경선 과정 또 지방선거의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하고 얘기했던 게 이번 총선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과를 좀 봤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 그럼요. 네. 제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유권자분들 만나면 지난번 떨어졌으니까 이번엔 돼야지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청주시장 선거에서 그 낙선한 것이 저에게는 결과적으로는 좀 약이 된 면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선만 하면 제가 이긴다 이런 또 나름의 그렇죠. 예. 어떤 뭐 쉬운 상대들이 아니었고 다 어려운 분들하고 경쟁을 해서 다행히도 두 번 다 제가 또 그 후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유권자 만날 때도 그렇고 그 선거에 임했을 때 특히 정치인들이 일상적으로 또 활동을 하면서도 꼭 지켜야 할 동목으로 해서 그 삼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해찬 전 이제 당대표가 했던 말씀인데 이분이 7번 나와서 7번 다 된 분이신데 삼실이 센데 그래서 그 진실한 마음 유권자를 대할 때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는 그리고 성실한 태도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유권자들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늘 그걸 좀 새기고 그 당장 눈앞에 보다도 마지막 종착점을 보면서 그러한 어떤 삼실의 정신을 잊지 않고 지키려고 했고 그래서 뭐 거리에서 인사를 한번 해도 더 좀 절실하게 그리고 더 길게 이렇게 좀 하려고 했고요.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만나도 그분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좀 잘 그래도 경청하고 또 공감하고 그것 속에서 뭔가 그래도 좀 과제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좀 노력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가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선거 과정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텐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있었으면 어떤 게 좀 생각이 남을까요? 일단은 추웠어요. 추웠죠. 한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어야 되고 그렇죠. 특히 새벽같이 나와서 거리 인사를 하면 이 손발이 특히만 1시간쯤만 지나면 굉장히 손발이 좀 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꼭 아침 인사를 2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갈수록 좀 손발이 시렸는데 그날이 제 기억이 아마 영하 거의 한 15도 전후였던 것 같은데 저기 지금 오군장동 쪽이죠. 그 다나 여성병원 앞에서 거기가 유독 춥죠. 지역이. 그 인사를 드리는데 제가 그때 여중생 같아요. 이 학생이 주변을 계속 맴도는 거예요. 저 친구가 누굴 기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불쑥 다가오더니 그 핫팩을 제 손에 꽉 쥐어주면서 꼭 이기세요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얼마나 깊이 있게 뭐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갑자기 제가 가슴이 뭉클해졌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핫팩을 안 가져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그리고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에게 그 핫팩을 쥐어준 저 마음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여중생이 한번 우리 당선인 한번 찾아오면 맛있는 식사 한번. 정말 꼭 그러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라도 좀 물어볼 걸 하는 그런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청주 지역구는 4개구 전체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석권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다 보니까 현재 그 자치단체장과 협력 또 이게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현직 뭐 도지사, 청주시장 이제 국민의힘 자치단체장이지 않습니까? 소속. 이분들하고는 어떤 식으로 좀 협력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그 자치단체장하고 협력하지 않고는 뭐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공약했던 일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숙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관점에서 협력을 할 거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게 지역에 필요한 일이냐 그리고 지역 주민 다수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냐 그런 것을 저는 우선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한 일이고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저는 지자체가 어떤 요구를 해도 받아서 같이 가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고 또 제가 하고자 하는 일도 그와 연관돼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관점에 서느냐가 중요하고 또 뭐 이렇게 당이 틀리고 이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이제 평상시에 소통 구조가 잘 마련돼 있어야 되는데 아마 곧 그 충북도나 청주시하고 그 당선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필요한 뭐 정기적으로라도 좀 이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필요하면 뭐 같이 또 부서별로도 얼굴 맞대고 좀 상의하고 뭐 제가 그 청와대에 일을 할 때도 생각해 보니까 그 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면 그것이 뭐 정당이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뭐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그건 좀 잘 제가 좀 살펴서 뭐 제가 시민단체 하면서도 잘 협력해서 일했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국민의힘 계열의 단체장일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 29일이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개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30일. 30일인가요? 네네. 자, 이번에 보면 이제 우리 지역 시민들이 또 우리 또 송재봉 당선인이 어쨌든 뭐 국회의원이라는 중앙 정치에 대한 역할도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개원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 정치에서 좀 비중을 맡았으면 하는 어떤 바람도 있고 또 상임위가 이제 또 만들어지고 또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 당선인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임위도 있을 거 아닌가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일단 뭐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자기 목소리와 또 자기 전문 분야가 좀 명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소상공인 쪽에 좀 문제를 개선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기본 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영업이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또 버팀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상공인과 또 그 중소기업 이런 분들의 좀 어려움을 그래도 개선하는 일에 좀 집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또 관련 분야의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래도 가능하면 산자위 쪽이 좀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주셔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전국의 그런 관련 단체들하고도 미리 좀 간담회도 좀 진행을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자위 쪽에 제가 또 관심 갖는 분야가 그 우리 이제 미래 기후 위기와 대응에도 그렇고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굉장히 늦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뭐 아리백을 빨리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 수출 기업들도 이게 지금 수출길이 막힐 것이다라고 하는 또 걱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제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접근을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게 제 뜻대로 되면 좋겠는데 일단 지역에 그래서 다른 의원들하고도 좀 그 관련 상임위는 좀 같이 좀 조정을 해서 좀 중복되지 않게, 그래서 지역에 골고루 좀 역할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7월이면 아마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도당위원장 선거가 있겠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뭐 청주 지역
네 분의 당선인들도 어쨌든 도당위원장에 다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우리 당선인은 어떠신가요? 어쨌든 뭐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 도당위원장은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좀 주변 분들 의견을 좀 듣고 있고요. 현재는. 네. 근데 이제 도당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도당이 조금 더 일하는 그런 그 도당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제가 1년 뭐 2년 이렇게 당에서 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주요 현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정책과 관련된 기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생각하는 민생 중심, 서민 중심의 그런 좀 정강 정책에 맞는 그런 좀 지역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뭐 저는 정책 토론회다, 정책 연구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강화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이 유권자 이제 특히 그 권리당원들이 네. 그냥 동원돼서 선거 때 투표만 하는 그런 역할에 머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렇죠. 자신들의 어떤 그 목소리를 내고 또 그 안에서 역할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 보람도 느끼고 이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을 좀 폭넓게 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원 중심의 그 정당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런 이제 욕구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에 이제 새로 초선 네 분이 다 그런 좀 혁신적이고 개혁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저는 방향을 우선 정하고 그 방향을 정해서 그래도 합당하게 좀 일할 수 있는 분이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당선인의 청원구 공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 이제 지역의 금융 기반이 굉장히 좀 취약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우리는 이제 그 지역은행이 또 없기도 하고 지방은행이 없기도 그렇죠. 해서 그리고 이런 금융과 관련돼서 그 금융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 저는 이제 보는데 하나는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지금의 이제 시중은행들은 상업적 기능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 창출이 일종의 목표이기 때문에 근데 은행은 그런 기능도 있지만 공공성을 기반으로 좀 운영되는 은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의 그런 자본이라든가 자금이 여기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순환되게 해야 지역 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또 특히 금융 소외 계층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가게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런 이제 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하나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이제 지자체가 그래서 출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은행을 설립하고 그리고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관리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그런 금융 소외계층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한다고 하면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은행법과 지방재정법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꼭 이런 좀 해서 서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꼭 좀 실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원구에 현안하면 이제 방사관 가속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신성장 산업에서 가장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방사관 가속기인데 이 어떤 발전을 위한 어떤 보관이 있으실 텐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방사관 가속기는 제가 보니까 이제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규모도 중요한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연구를 시작하면 어디가 먼저 생기냐에 따라서 국내의 어떤 그런 석학들이 어디를 선택하느냐와 연동이 된다.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 목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단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과 관련돼서도 지속적인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이제 빔을 설치하면서 네. 다양한 그 다목적 여러 목적에 맞는 그런 그 가속기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다양한 연구가 이걸 통해서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지원법을 그래서 꼭 만들어야 된다. 변재리 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건 좀 보완을 해서 발의를 해서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얼마 전에 그 포항의 방사능 가속기가 전기요금이 없어가지고 중단되는 이게 아마 그 R&D 예산 사건과도 좀 연동이 된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연관돼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축적하는 것과 축적된 걸 활용할 수 있게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또 함께 건립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관된 그런 그 지식산업 단지가 좀 들어서게 하는 것 이렇게 같이 좀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래서 우선은 적기에 설립되게 하는 것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관 산업들을 잘 안착시키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법 제정에 우선 좀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청주공항 문제도 우리 청원구 우리 지역 현안 중에 하나겠는데요. 네. 허브공항으로 이제 육성해서 아시아물류 허브공항으로 육성해서 충청권 메가시티 핵심 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청주공항은 뭐 청원구에 있지만 사실 청원구의 문제만은 그렇죠. 아니고 우리 충북도와 또 충청권이 함께 이제 협력해서 해결해야 될 숙제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대규모 사업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활주로 연장이든 신설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 가장 급선무입니다. 이 문제가 풀려야 이제 뭐 물류 허브 공항이 되든 뭐든 그게 이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철도 교통망을 적기에 제대로 구축하는 것 이런 사업들이 정말 큰 그런 국책 사업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 시와 도 또 인근 지자체 협력 체계를 잘 구축해서 좀 하나라도 우선 좀 시행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전투 비행장하고 같이 쓰고 있어서 항공기 소음 피해도 있고 또 민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또 고통이라든가 피해에 대해서는 또 보상 체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또 추가적인 그런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뭐 아무리 지역이 좋다 그래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감내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과정에서 이제 그 우리 당선인께서 프로젝트로 진행하던 길이의 재봉이 이게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국회의원 당선되고도 이거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갈 계획이신지? 그렇습니다. 그 기류의 재봉이라고 했을 때 상당히 그 친근감이 있다 이렇게 보는 분도 많으셨고 그 후에 이제 이것을 묶어서 제가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해서 책을 냈잖아요. 책 제목을. 그래서 이후에는 똑똑똑 프로젝트로 해서 그 선거운동 기간에도 제가 한 두세 차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이 제대로 그래도 이건 제가 듣는 프로젝트거든요. 사실 정치인들이 어딜 가도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좀 참고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잘 들으면서 그 안에서 시민들의 고민과 관심과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봐서 똑똑똑 프로젝트 이건 계속 진행하면서 시민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속에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것이 이 취지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또 저 혼자만의 프로젝트가 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 지역에 있는 시도위원들도 우리 좀 그런 관점에서 또 지역을 위해서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적어도 뭐 그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뭐 두 달에 한 번이라도 그건 정기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분들을 좀 찾아뵙고 그렇게 좀 목소리를 듣는 그런 걸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아마 이 국회의원들이 민심과 멀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잘못하면
늘 찾아오는 분만 만나기도 바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바닥의 민심의 소리가 다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생활 현장에서의 그런 그 시민들의 목소리, 이것을 듣는 일을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가 현재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싸움의 정치, 비판의 정치, 혐오의 정치, 이러다 보니까 우리 그 초선 당선인들한테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요. 우리 송재봉 당선인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도민 여러분께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고 좀 약속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분들이 스피커가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이 정치를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제가 시민단체 일하면서도 언제나 좀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목소리를 좀 대변하고 또 그 관점에서 정책과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왔었는데, 저는 정치인의 역할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자신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정치인들이 해줘야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불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 특히 대한민국의 큰 숙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 원칙을 좀 놓치지 않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여러 가지 현안을 잘 챙기는 문제, 또 지역의 유권자들과 만나서 유권자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또 중앙에서 그 국회에서는 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뜻에 맞게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그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제가 좀 잘 해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민생 문제, 불평등 문제, 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문제, 또 저출생 대책, 이런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좀 놓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또 개선책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제가 잘못하면 따끔하게 비판해 주시면 잘 경청해서 정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당선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민심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충북도민의 말을 귀다듬어 주는 그런 신뢰받는 정치인으로서 우리 충북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총선 특집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 청원 선거구 송재봉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